로이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난 VOA는 지난 6개월 이상 이4.15 부정선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부정선거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또 계속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두 분이 있었죠. 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과 그리고 로이킴 그리고 후 사장님 이 세 분이 너무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이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할 때 뭐 몇 사람을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그 로이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괴담 수준으로 로이킴을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이킴의 이 가설이 상당히 이제 검증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가 이미 시작이고요. 그러면 이 로이킴을 연결해서 일단 이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주커버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로이킴을 불러내냐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선거라는 것이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자인가, 누가 제일 권력이 센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돈 가진 사람이 최고다.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4.15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이슈화 시켜온 사람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자신의 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고 특히 로이킴, 김상훈 씨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로이킴을 연결해서 이번 그 미국 선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결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네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지금 방송 중인가요? 예, 이제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예, 버퍼링 예. 때문에 좀 느린가 봐요. 제가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제가 지금 네네. 시작했는데 감독님 통화해도 네.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 조금 서론을 설명을 했지만 저희는 그 네네. VOA는 지금까지 그4.15 부정선거, 네. 한국 부정선거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그 개표 네네. 조작이 핵심이다. 물론 사후 조작도 있고 사전 조작도 있지만은 일단 프로그램에 의한 네네. 조작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미국 선거에서 이번에 이 도미니언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이 강범위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좀 네네. 소프트웨어에 의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해 음, 왔던 우리 네네. 로이킴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미국 아, 부정선거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예, 부정선거는 당연히 맞고요. 일단 미국도 너무 참 놀랍게 저희랑 너무 유사하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편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도미니언뿐만 아니라 스마트매틱이라든지 사이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 이름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회사들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도미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건 도미니언이지만은 도미니언이 이제 결국에는 스마트매틱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스마트매틱이 원래는 시쿼이아라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예, 시쿼이아의 회사를 그 미국 진출을 위해서 사들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독과점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 정부에서 분할을 시키고 다시 그거를 도미니언이 사들이는데 결국에는 그 지식재산권은 스마트매틱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이 네, 소프트웨어가 지금 한국에서 네, 저희가 주장했던 그 부정선거 네, 소프트웨어랑 뭔가 연관이 네, 네.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한국 선관위가 사용한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에서 아마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전자투표? 네, 한국전자투표라는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중국의 회사도 있고 또 미국에도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서로 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게 보면은 2014년도부터 이제 스마트매틱과 그 사이트란 이름은 저희 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나오거든요. 2014년도 저희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때 이제 그 일렉션 비스터 프로그램이라고 그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게 국제조사단이 아니고 예, 예, 그냥 이렇게 참여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보라고. 예. 예, 그때부터 그 스마트매틱과 사이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예를 들면 국제선거 포럼이라든지 예,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그 AWEB에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예, 예, 우리나라 이제 미로 시스템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같이 판매를 했던 게 스마트 있잖아요. 스마트매틱 그 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납품을 하게 돼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이 표가 상당히 복잡하게 네네, 되어 있는데 이 네네. 표를 일단 제가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띄워놔 볼게요. 아마 이걸 보고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아, 네, 텐데 지금 네네, 우리의 강력한 리서처 그 네네, 이 로이킴 님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런 그 서치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네네, 이거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을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다음에 아,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네네, 자세히 얘기를 네네, 듣기로 하고요. 잠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은 일단 세계 이 그 전자 개표 또는 전자 네네. 선거 관련 소프트웨어, 예 관련된 네, 그런 회사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띄워주신 거는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아마 그냥 지금 오늘 방송하는 것보다는 예, 예. 나중에 따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지금 이 표 한 예, 장만 양이, 설명을 해도 뭐 네, 한 시간 넘어갈 거예요. 예, 중국, 북한 뭐 야, 심지어 이인영 씨도 있네요, 여기에. 이상선이라는 뭐, 사람도 있고 이거 설명 다 들으려면 정말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아, 고한석도 있고, 이상철도 있고, 뭐, 포월성, 많은 인물들이 그 블록체인, 안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예, AF 네네. 이거 하나하나 발견할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을 좀 하시기로 하고 조금 아까 네네. 질문에 연장을 해서 그러면 지금 네네. 이미 이 개표기,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네네.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네.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여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라는 이제 전자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그 투표지를 이미징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카운팅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그 차베스 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술의 이제 뿌리를 찾아가면은 결국에는 이 스마메딕이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재산권이라는 게 예. 결국 전자투표 어떤 나라가 되든 전자투표기의 그 기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한틀 시스템이나 이거는 하드웨어고 음. 하드웨어를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소프트웨어가 다 정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그 필요한 그런 것들 광학 센서라든지. 음. 근데
그런 거에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의 뿌리가 결국에는 도미니언이 갖고 있는 스마트메딕의 그 지식재산권인데, 음. 결국에는 그 모양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한 뿌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마두로가 그 말하자면은 네,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그 네네, 차베스를 이어서 선거에 또 당선될 네네. 수 있고 이것은 다 부정선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권을 왜 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자기네들도 잘 예. 살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지. 그 사람들이 집권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쿠바 머니로, 그러니까 네. 쿠바 공산당의 지지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어, 그 베네수엘라 처음에 선거가 네, 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네네, 상당히 많이 네네, 쿠바 공산당이 그 차베스를 네, 도왔죠. 근데 이게 참 네네, 저는 이 묘한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쿠바 공산당, 지금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그 권력의 실체로서 네네,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오바마 정권 네, 때는 쿠바하고 거의 상당히 이제 거의 수교를 맺을 정도로 그 관계를 회복을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네네, 쿠바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음, 말하자면 이게 보통 선거를 부정하는데 네네, 이런 네네. 부분까지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쿠바 뭐 중국 공산당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지. 왜냐면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사상적인 문제보다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소로스 재단이라든지 클린턴 재단이라든지 그 빌 게이츠 재단 그런 것들의 뿌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공산당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 세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그 권력에 이제 유지를 해주니까 그 음. 맛을 들린 거죠. 말하자면 이 돈과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이 그 네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장 네, 근본적인 선거까지 건드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그 사상 이념이 서로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긴 하지만은 자기네들은 어쨌든 그런 무한 권력과 이제 돈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이제 통치를 원하는 거고. 그러면 스마트매틱이나 도미니언 이 시스템이 사실은 한국에도 어쨌든 그 응용이 된 기술이라고 보는 거네요. 어,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 이해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 쓰인 그 프로그램은 결국 북한이랑 같이 만든 회사 그 하나 프로그래머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전자 투표기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뭐가 개발이 되고 막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들다 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기술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아직 언론이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미 사용한 그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미니언 프로그래머가 만든 논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SMOTE라는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스모트라는 기술. 근데 그 아,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그게 이제 저와 이제 장영우 사장님이 분석한 내용이랑 되게 흡사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훔치는 양을 조절하고 최적화 상수를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게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오버래핑 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분석을 시작이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그 후사장님이나 아니면 로이킴님 두 네, 분이서 계속해서 검증을 해온 거의 이제 그 알고리즘을 거의 짜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런 것이 네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는 상당히 이제 중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팔로우드 파티라는 그 네네, 해커의 지문도 네네,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네네. 결국은 이 스마트매틱이나 도미니언하고도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도미니언도 그 회사를 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엔 공산당이거든요. 아, 중국 공산당. 그래요? 어.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여러 그런 그 공산당 단체들의 이제 이권이 다 거기 묶여져 있어서 음. 어 그럼 결국 네네. 쿠바 공산당, 베네수엘라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그리고 한국 주사파까지 네네. 다 연결된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다 연결이 되기야 하죠. 도미니언 개발에 중국 공산당 자금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고 네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될 것 크죠. 같은데 그럼 처음에 그 이 그렇죠. 도미니언 서버 얘기가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당연히 이제 서버 얘기가 나올 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국 그 트럼프가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벌써 2년 전부터 이제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행정명령 내용이 보면은 단순히 국내 상황을 이제 그 살펴보는 조사단을 꾸리는 게 아니고 국제 사회에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 단체들까지 조사한다고 그 행정명령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 형벌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제사회까지 나온다고, 국제사회를 조사한다고 하면은 그게 단순히 뭐 해외에서 그 뭐 가짜 투표지를 뭐 찍어내는 그냥 인쇄 공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에 트럼프는 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그 미국 대선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네네. 미국 쪽에는 어떤 여론을 통해서 그 팔로드 파티뿐만 네. 아니라 이런 그 프로그램에 의한 그 사이로 네네. 총선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이렇게 이미 전달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저희의 지난 맞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이 그래도 미국에서 빨리 파악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으세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아니, 네네. 우리가,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 지난 4월부터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커넥션을 통해서 미국 쪽에, 네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4월 네. 15일에 있었다. 이것을 상당히 네네. 면밀하게 이제 그 미국 쪽에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런 네네. 저희의 노력이 이번 그 네. 미국 측에서 상당히 그 트럼프 네. 측에서 상당히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올해 이제 그 K-10팩을 치르면서부터 미국에 있는 이제 여러 인사들과 이제 그런 저희 부정선거를 알리고 또 이제 미국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그 미국 측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어떤 뭐 지구 침공을 하는 외계인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단순히 영화로 봤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아,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위험성이나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매니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미국도 충분히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예상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초기에 그 로이킴 뭐 거의
괴물 취급했던 정치인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네. 생기지 않을까요? 아, 어떠세요? 제가요? 예, 예. 아이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배경이라든지, 예, 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많이 충분히 이해가 다 가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뭐 네, 어, 이병태 교수님조차도 지금 이 네트워크 여기 보니까 이 네트워크 네네. 어디랑 연결이 돼 있다고. 인가랑, 예, 예. 그렇죠. 저한테 지금 그 안에 보내주신 이제 자료를 또,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네. 또 참 신기하게 그 안에서 왜 이병태 교수가 나오는지, 신기, 핸디소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아, 핸디소프트요? 예, 핸디소프트랑 연결돼 있다고 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네. 핸디소프트가 이제 결국 한국 전자투표 회사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모 회사고요. 어, 그 핸디소프트가 우체국에 있는 그 프로그램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프로그램도 핸디소프트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그렇죠. 핸디소프트가 연 그 행사에 기조 연설을 그렇죠. 하셨네요. 그 그렇죠. 이병재 RTE 교수가. 지향 BPM 구현의 교훈과 전망이라는 기조 연설을 이병태 교수가 네네. 했네요. 그것도 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거쳐서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 이제 기업 행사에 기조 연설을 할 정도면은 보통 관계는 아니다 네.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침묵하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네. 하루도 몇 번씩 뭐 거의 모독에 가까운 뭐 코인 파리가 어떻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을 모욕을 하셨는데 네네. 이분도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네. 핸디 아마도 소프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네. 저희가 그 길게 조금 네네. 불러서, 이 지금 네네. 이 복잡한, 뭐 지금 영어로 표시돼 있지만 이걸 네네. 한국어로 바꿀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글로 바꾸면 네네. 더 충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조금 미뤄서 나중에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네네. 제일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고요. 뭐 고환석도 연결돼 네네. 있고, 이상산, 네네. 이상산이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산그룹. 그분이 이제 북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랑 한 10년 정도 같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와서 중국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아마 다산그룹의 아마 부회장인가 그렇고, 지금 남북 협력 그 ICT 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남북 그 협력단의 단장이 이제 임종석이고, 아,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하고 같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저희가 뭐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네네. 계속 뭐 조금만 뭐 하면 음모론 음모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때까지 그 우리가 지금 나와 다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인터넷 기사로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예, 음모론 음모론 했던 게 다 뭐, 정말 진짜가 돼버리니까 이건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이제, 아니, 한국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물론 당연히 개인 회사겠지만은 그런 회사가 그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공정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다, 아예 그냥 내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연수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정성이니 중립성이니 이런 건 다 포기했고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뭐 시쳇말로 배째라. 아, 이런 정말 어두운 그렇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려주신 이 표 한 장만 해도 너무 충격이고 긴 얘기가 실명할 네네.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하고 네. 남북한이 합 같이 뭔가 네네. 소프트웨어라는 걸 개발하면서
과연 어떻게 연결돼 네네. 있는지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볼 네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적어도 네네. 선거하고도 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개연성을 넘어설 정도의 이제 그 믿음이 가는 그런 정보거든요. 어떠세요? 네네. 지금 어 앞으로 지금 국제조사단이 한국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국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번 달 말 12월 초까지는 어떤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조단에 이제 그 이런 얘기는 되나 모르겠지만 두 명이 현재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시지 말아서 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예. 어쨌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백업 팀이 이제 투입돼서 이제 일을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계시죠? 어쨌든 네네, 거의 매일 뭐 음. 계속 이렇게 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필요하면 어,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이 같이 듣고 네. 있거든요. 그 지금 저희가 아, 네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요. 네네네. 네. 이제 저희는 지난 6개월 이상 한국 선거가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라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네네. 해왔고 또 네네. 지금 이제 로이킴 님은 관련돼서 또 많은 도움을 계속 주고 계셨는데 네. 그래도 네. 그냥 보통의 한 네. 시민이잖아요. 그냥 보통의 한 음, 시민으로서 이 한국 부정선거와 네네. 미국 부정선거까지 네.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누가 이기냐의 싸움보다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언론의 이 프로파간다 같은 이런 선동과 거짓 정보와 대항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법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 버리고 모든 사실을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은 다 해결이 돼버리는 이런 거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참 세기에 살면서 이런게까지 어떻게 왔는가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정선거는 정말 충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롭게 싸워왔던 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예, 힘이 좀 생기는 것도 있죠. 네, 완전히 그, 네, 엄청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과연 이제 법정에서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거기에 이제 저희 나라랑 이제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다 좀 말씀을 못 네네. 드렸는데 지금 이병태 교수께서 뭐 그 핸디소프트 강연한 거를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그런 의견도 많이 내거든요. 물론 아, 네네.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증거나 이런 것이 예,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너무 예, 서운하게 하는 게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 그렇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핸디 맞습니다. 소프트는 이 그 선거 개표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네네,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네네. 그냥 얼굴을 좀 내도 되겠어요? 아직은 안 돼요? 네, 아직은 좀 그렇고 이제 국조단 결과가 나오고 예예. 나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쨌든 되게 예민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예. 예. 어, 뭐 물론 알겠습니다. 혹시 네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섣불렀습니다. 혹시 예, 지금 이 질문 중에 이제 하나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예전부터 63대 36, 뭐 네, 63대 37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63대 네네. 36 그 비율 얘기. 네네. 근데 이번에도 또 이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비율이라는 거를 이제 결국에는 미국 그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3대 37을 만들기 위한 그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들이 있는데 그게 총 7가지가 나왔고 저희 한국에서는 그게 총 9가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 당용 사장님과 제가 분석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9가지의 이제 비율로 이제 그런 63대 37이 나온 거고 미국에서는 7가지 비율로 어. 나왔고 그거에서 이제 또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그걸 또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 세트들이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이 개표 조작 소프트웨어 자체는 로직이 복잡하지 네. 않고 다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결과를 어떻게 돌출을 하냐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좀 봐주시고요. 지금 한국은 뭐 네네.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거의 다 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민들이 일을 할 네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정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곧 다시 한번 네.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표 한 장 설명도 다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네. 다 가버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줄이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부정선거 네네. 관련돼서 특집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연결을 네. 해서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